안녕하세요. 어머니 반갑습니다. 학습 코칭 전문가 남혜경입니다. 오늘 전국의 2학년 학부모님들 모셨습니다. 와, 요즘 정말 어머니들께 존경합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시기인 것 같아요. 가족들의 건강도 챙기셔야 되고요. 우리 아이들의 학습도 신경 쓰셔야 되는 정말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인데요. 우리 어머니들에게 존경의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강의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초등 2학년 초등 성공의 필살기 어휘력이라는 주제로 함께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원격 수업으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이 잃은 것들이 참 많아요. 2학년 아이들한테 무엇이 가장 그립니? 라고 물으면 1학년 시기가 그렇게 그립대요. 1학년 시절로 돌아가고 싶대요. 돌아가고 싶은 이유는요. 학교에서 친구들과 이야기 나누고 함께 뛰어놀고 싶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자, 우리 2학년 친구들이 지금 원격 수업으로 인해서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사회성을 기를 수 있는 시간들을 좀 잃어버려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물론 2학년뿐만 아니라 많은 학년의 아이들이 모두 이렇게 학교를 그리워하고 있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죠. 자, 원격 수업을 통해서 잃어버린 것만이 이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원격 수업이 길어지면서 학습의 격차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 조사 결과 아이들의 학습 격차는 매우 커졌다라는 의견이 많이 있고요. 이건 우리 어머니들도 실제 가슴으로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다가 맞벌이를 하고 계시는 학부모님 같은 경우는 내가 못 챙겨줘서 우리 아이의 학습에 더 큰 지장이 있지는 않을까라는 걱정을 더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학교에서 학습으로 또 선생님들과 함께 또 아이들이 어울려서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이 배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이 원격 수업으로 인한 학습 결손 또 학습의 격차는 당분간은 이렇게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자, 이러한 것들은 기정사실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이 때문에 우리 어머니들께서 또 우리 아버지들께서 아이들의 학습에 더욱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요. 저는 이것과 함께 우리가 또 관심 가져야 할 것이 이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원격 수업이 아이들의 학습 격차도 크게 만들었지만 전혀 예상하지 못한 또 다른 것도 우리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바로 원격 수업으로 미디어에 대한 봉인이 해제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들 중에서는요. 우리 아이가 빨리 이 미디어 혹은 인터넷에 노출되지 않기를 바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실제 저도 그러하고요. 자, 그래서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우리 아이에게 스마트폰을 사주는 시기는 초등학교 몇 학년 이상이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나 아이와 실제 약속도 그렇게 하시죠. 너 초등학교 5학년이 되면 그때 엄마가 스마트폰을 구입해 줄게. 아마 이런 얘기도 많이 나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원격 수업이라는 것이 어쩔 수 없이 시행되면서 가정마다 이 스마트 기기가 필요한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아이가 둘, 아이가 셋인 경우는 어쩔 수 없이 기존에 있던 스마트 기기뿐 아니라 새로운 기기를 구입해야 되는 상황까지 발생하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원하지 않게 이 스마트 기기가 아이들에게 지급되면서 아이들은요, 이 스마트 기기로 탐색할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좀 준비하지 않았지만 우리 아이들은요, 너무나 빠르게 인터넷을 활용하게 되었고요. 유튜브를 활용해서 학습을 하고 있는 상황에 이르렀어요. 자, 중요한 건 인터넷을 활용하는 능력, 유튜브를 통해서 내가 필요한 정보를 얻는 능력이 나쁘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자, 하지만 이로 인해서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관심을 가지고 또 방지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거죠. 자, 그 부작용이 무엇일까요? 자, 우선 우리 아이들 요즘에 유튜브 굉장히 많이 활용하죠. 요즘 아이들은요, 텔레비전보다 유튜브를 통해서 더 많은 정보를 가져가는 것 같아요. 이 책보다 유튜브를 통해서 더 많은 정보를 빨리 습득하는 것 같습니다. 자, 시대가 그러하기 때문에 이것을 덮어놓고 안 된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요, 장래희망 자체가 유튜버죠. 자, 유튜버를 장래희망으로 삼는 것 나쁘다는 것 아니에요. 자, 그만큼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이제 유튜버, 인터넷 많이 노출된 상황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우려하던 문제가 바로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 문제가 바로 무엇일까요? 자, 학부모님들 아마 들으시면 우리 아이가 이렇게 하던데 라는 거 예상되실 것 같아요.
바로 이거죠. 우리 아이들의 언어 자체가 우리가 기존에 쓰던 어휘가 아닌 신조어의 어휘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 택배가 집으로 왔어요. 요즘 워낙 우리가 이 언택트 시대다 보니 택배 이용을 많이 하죠. 자, 택배가 왔습니다. 택배가 오면 언박싱이라는 걸 하죠. 우리 언제부턴가 우리 아이들 입에서 언박싱이라는 말이 나오는 걸 듣고 있습니다. 택배 상자는 무조건 본인이 언박싱 한대요. 자, 이런 말도 많이 하더라고요. 꿀팁. 엄마, 친구를 사귀는 꿀팁 좀 알려줘. 머리 모양을 이쁘게 하는 꿀팁이 어떤 건지 알아? 이런 것들이 유튜버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꿀팁이란 말을 쓰더라고요. 그러면서 밥을 먹을 때는 이런 표현도 씁니다. ASMR. 밥 먹는 소리를 들어봐. 바삭바삭. 과자의 이 바삭바삭함을 느껴봐. 후루룩 먹는 라면의 즐거움을 느껴봐. 어머나, 먹방을 보면서 이제는 ASMR, 떡상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중요한 건 우리 아이들이 분명 이 시기에 습득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 활용할 어휘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의 언어 생활이 언제부턴가 이런 유튜버 용어들로 바뀌면서 유튜브에 쓰이는 다양한 용어들이 우리 아이의 생활을 점령하고 있어요. 그러니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내 아이가 지금 학습하고 익히고 내가 잘 받아들여서 탄탄하게 내실을 다져야 된 어휘들은 우리 아이의 뇌리 속에 있지 않다는 이런 결과가 생기게 된 거죠.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제 우리 아이들의 어휘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는 것들은 우리 학부모님들이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고학년들에게는 욕설이 문제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이들이 그냥 모든 것을 욕설로 대체해서. 그래서 어휘가 발전하고 발달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저학년에서는 사실 욕설이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만 이제는 저학년들에게 이렇게 인터넷, 유튜브를 통해서 보여지는 신조어 그리고 이로 인한 어휘의 발달 저해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꿀팁 보이세요? 꿀팁. 꿀팁은 그나마 다른 말보다는 조금 이쁘게 느껴지는 말이에요. 자, 우리 학부모님들께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꿀팁을 내가 알고 있는 우리가 기존에 쓰던 어휘로 한번 바꾸어 표현해 보시겠습니까? 꿀팁. 머리 모양을 이쁘게 하는 꿀팁을 알려줘. 이 꿀팁을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어휘로 한번 바꾸어 보세요. 꿀팁을 뭐라고? 노하우? 꿀팁. 뭘로 바꿔볼까요? 실제 성인들도 이 꿀팁을 느낌적인 느낌으로 아셔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알고 있던 기존 어휘로 바꾸어 볼까 생각 못 하신 것 같아요. 자, 성인 우리도 이러한데요. 초등학교 2학년 우리 아이들은 어떠할까요? 자, 꿀팁을 우리가 쓰는 어휘로 바꾸면요. 이 정도 되지 않을까요? 유용한 정보, 유익한 방법, 좋은 방법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유용한, 유익한 방법, 정보 이런 어휘를 정확하게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한 상황에서 꿀팁이라는 용어가 내 머릿속에 먼저 들어와 버렸어요. 그러니 우리 아이의 어휘 세계는 신조어의 세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아이의 어휘 세계는 학습을 잘 해나갈 수 있는 어휘 체계가 갖추어지지 못한 것이 되는 것라는 것 알아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본적으로 우리 아이가 충분히 기본적인 어휘가 숙지되고 나서 신조어를 받아들이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 지금 2학년이에요. 불과 얼마 전에 1학년이었고요. 이제 3학년이 될 아이들입니다. 학습에 내실을 다지고 이제 학습을 잘 해나가야 될 시기거든요. 이 시기의 아이들에게 이 어휘라는 중요한 것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해주는 것들도 우리 학부모의 역할이겠죠. 자, 2학년이 왜 중요하고 2학년의 어휘가 왜 중요한지 정확하게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자, 우리나라에서는요. 초등학교 1, 2학년은 묶어서 1, 2학년군, 3, 4학년은 묶어서 3, 4학년군, 5, 6학년은 묶어서 5, 6학년군이라는 학년군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학년을 묶어서 유사한 내용을 학습하면서 난이도를 조절하는 학년군 제도에서는요. 2개 학년의 학습이 끝나면 새로운 학년군으로 진입을 하게 되죠. 자, 우리 아이들은 현재 초등학교 2학년 말이에요. 3개월이 있으면 초등학교 3학년이 됩니다. 채 3개월도 남지 않았죠? 자, 3학년이 되었을 때 충분히 학습을 잘 해나가려면 초등학교 1, 2학년 때 학습한 기본적인 내용이 충분히 내실 있게 다져져 있는 상황이어야 되겠죠.
자, 우리 아이 초등학교 2학년 말입니다. 학습이 어디까지 되어 있어야 3학년에 본격적인 학습을 잘 해나갈 수 있는 수준이 된 것일까요? 자, 적어도 초등학교 2학년 아이라면요. 긴 글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추어져야 돼요. 자, 여기서 긴 글이라 함은 1500자 정도의 글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1500자 이상의 글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 2학년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1500자 정도의 글을 읽고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해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긴 글 안에서 내가 아는 어휘들을 읽어내면서 이 내용이 이렇구나라고 알아내는 게 이해죠. 자, 뿐만 아니라 이해가 중요해지고 어휘가 중요해지는 이 2학년에는요. 실제 이 설명문이라는 장르까지 나와서 아이들에게 새로운 정보를 주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 아이들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휘 학습이 갖추어져 있어야 된다는 것 말씀드리는 거고요. 실제 2학년 수준의 아이들은요. 표현적인 부분에서도 내 생각, 또 나에게 있었던 일을 나에게 적절한 어휘를 가지고 나타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2학년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일기 쓰기가 이제 어느 정도 완성이 되어야 됩니다. 자, 일기라는 장르 자체가 이런 장르이죠. 내가 하루 동안 있었던 일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있었던 일과 나의 느낌으로 나타내는 글이에요. 자, 이걸 하기 위해서는 내가 알고 있는 어휘를 적절하게 잘 풀어내는 방법도 구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초등학교 1, 2학년군의 아이들은요. 학습한 어휘를 바탕으로 기본적인 이해와 표현이 가능한 부분까지 학습이 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초등학교 2학년 우리 아이 이만큼 되고 있나요, 어머니? 자, 이게 갖추어져야 새롭게 온도차가 느껴지는 3학년으로의 진입이 원활해지는 거죠. 자, 3학년부터의 학습을 우리는 그래서 본격적인 학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3학년부터의 학습을 뭐라고 한다고요? 본격적인 학습이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자, 2학년까지 내실을 다졌다면 이를 통해서 과목도 늘어나고요. 학습의 깊이도 깊어지는 것이 3학년 학습이거든요. 자, 그래서 3학년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우리 아이들은요. 2학년에 충분히 내실을 다지고 이제 다가오는 3학년을 맞이해야 될 것 같아요. 자, 3학년이 되면 아이들의 학습 과목이 늘어납니다. 현재 초등학교 2학년 우리 아이 몇 과목 공부하고 있죠? 자,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과목이 4개의 과목이에요. 어떻게 4개? 국어, 수학, 통합, 안전한 생활 이렇게 4개 과목을 초등학교 2학년 우리 아이가 학습하고 있습니다. 자, 3학년이 되면요. 자, 불과 이제 석 달도 남지 않은 이 3학년이 되면 과목 수가 이렇게 늘어나게 됩니다. 즉, 현재 학습하는 과목보다 2배 이상으로 늘어나는 과목을 공부하게 되는 거죠. 자, 과목이 늘어나면 학습 시간을 늘려야 할까요? 자, 과목이 늘어나면 어떤 방법으로 학습에 균형을 맞춰 가야 할까요? 자, 아이들이 3학년이 되면요. 학습의 난이도도 높아지고요. 과목도 늘어나게 된다고 했죠. 그래서 아이들의 늘어나는 과목에는 과목마다의 개념을 명확하게 익히는 것을 1차의 기본 학습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3학년 이상의 학습에서는 어휘가 훨씬 더 중요해지죠. 자, 그렇기 때문에 교과서에서는요. 3학년 이상의 학습에서 이러한 것들을 구성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이세요? 자, 보이세요? 자, 3학년 교과서에 나오는 국어사전이에요. 자, 반갑다 국어사전 보이시죠? 3학년 1학기 7단원입니다. 원래 기존의 국어사전을 활용하는 내용은요. 4학년 국어교과서에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는 교육과정의 교과서가 나오면서부터는 4학년이 아니라 3학년으로 학년이 내려왔어요. 왜 그럴까요? 왜 4학년이 아니라 3학년으로 내려왔을까요? 어휘가 그만큼 중요하니까요. 또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 아이들의 어휘력이 그만큼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신조어의 범람, 아이들이 너무나 빨리 인터넷 혹은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가 학습해야 할 시기에 어휘를 놓치고 가고 있기 때문에 교과서는 아예 4학년에 학습하던 내용을 3학년으로 내렸어요. 그래서 3학년부터 국어사전 찾기를 학습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국어사전 찾기가 3학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4학년에도 여전히 7단원에는 국어사전 찾기가 등장해요. 그만큼 이 어휘라는 게 중요하다는 것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국어사전 찾기만 하느냐? 아니에요. 3학년부터는요. 교과서에 아예 독서 단원이라는 단원이 등장합니다. 왜요?
어휘가 중요하니까요. 이 독서라는 활동 자체가 친구들과 함께 책을 읽고 생각을 나누는 학습이죠. 그래서 이 독서 단원을 학습하면서 아이들이 어휘에 대한 것들을 더욱더 내실 있게 가져가기 위해서 아예 교과서에 이런 단어도 넣어두었구나 확인하시면 돼요. 즉 3학년 이상의 학습에서는 이 어휘가 더욱더 중요해지더라. 왜냐하면요. 어휘력이 곧 이해력이기 때문이죠. 기본적으로 어휘력이 풍부한 친구들은 용어의 뜻 이해가 쉬워요. 그러니 개념을 잘 이해하고 학습 능력이 신장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부가 어려워요, 실증나요, 재미없어요, 짜증나요 라고 말하는 친구들은요. 대부분 어휘력이 부족한 친구들이에요. 자, 이 친구들은요. 무조건 외울 수밖에 없어요. 왜? 어휘가 부족하니까. 그러다 보니 학습 시간은 계속 증가하게 되고요. 학습에 투자하는 시간 대비 나의 성과가 없으니 흥미는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자, 지금 우리 아이가 이 중요한 2학년에서 3학년으로 올라가는 시점에 어휘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어머니들께서 지금 꼭 하셔야 되는 것이 우리 아이의 어휘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 기존에 우리 아이는 어휘를 어떻게 학습해 왔는가, 또 우리 아이는 3학년으로 올라갔을 때 잘 해낼 수 있는 기본을 닦아 놓았는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그렇다면 이 중요한 어휘는 어떻게 학습하는 것이 가장 기본인지 어머니들에게 유용한 정보 드릴게요. 자, 같이 한번 확인해 봅시다. 어휘력 수직 상승의 비밀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어머니? 교과서 어휘. 어떤 어휘를 학습하라고요, 어머니? 교과서 어휘를 학습하라고요. 자, 기본적으로 책에 나오는 많은 어휘들을 학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우선은 교과서에 나오는 어휘부터 아이가 학습하는 것이 필요해요. 왜냐하면요, 이 교과서는 교육부에서 정해두었잖아요. 이 정도 학년은 여기에 나오는 내용만큼은 정확하게 학습하고 다음 학년으로 올라가야 돼 라고 정해놓은 기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과서는 명확한 학습의 기준을 제시하므로 여러분들께서 이 학년별 교과서에 나오는 어휘를 충실히 학습했는지 확인해 보시고, 또 그것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면 교과서에 나오는 어휘부터 보는 것이 기본이에요. 자, 우리 아이들 2학년에 이렇게 많은 교과서 공부했습니다. 4과목의 교과서가 이렇게 펼쳐져 있죠. 자, 이렇게 교과서를 공부했다면 우리 아무 교과서 하나 펼쳐볼까요? 자, 교과서를 펼쳐봤더니 이렇게 지문이 나와요. 자, 이 지문을 우리 어머니들과 함께 좀 보기 위해서 조금 더 확대를 해볼게요. 자, 확대했더니 지문이 나옵니다. 자, 지시문도 보이시나요? 제가 지시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인물의 특성을 생각하며 극본 살롯의 거미줄을 읽어봅시다 하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빨간색 동그라미로 제가 표시해 놓은 어휘 보이시죠? 인물, 특성, 생각, 거미줄이에요. 아, 이 어휘들은요, 어떤 과목의 교과서에서나 다 볼 수 있는 어휘들입니다. 자, 어떤 과목에서나 보여지는 어휘들이죠. 자, 파란색으로 제가 네모해 놓은 극본이라는 어휘 보이십니까? 자, 극본은요, 모든 과목에서 나오는 어휘는 아니에요. 특정 과목에서만 나오는 어휘죠. 어떤 과목? 국어. 맞습니다. 자, 이렇게 교과서 어휘를 공부하되 우리 어머니들이 기준을 가지셔야 돼요. 교과서 어휘도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구나.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교과서는요, 어휘들을 보여줘요. 그죠? 자, 그리고 모든 교과서는 다 책의 형태가 구성으로 되어 있죠. 자, 국어도 책이고요. 영어도 책이고요. 수학도 책, 미술책, 음악책, 다 책이죠. 자, 책이라는 것은 글이 있다는 거고, 모든 과목은 글을 가지고 있는 교과서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이 글을 펼쳐보면 교과서는 크게 두 가지의 어휘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 첫 번째 어휘를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냐면 교과서 기본 어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교과서 기본 어휘는요, 조금 전에 우리 화면에서 만났던 인물, 특성, 이런 것처럼 어떤 과목에도 나올 수 있는 어휘예요. 자, 품질, 정답, 제품, 과정, 청소년, 어떤 과목에도 나올 수 있는 어휘들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어떤 과목에도 나올 수 있는 어휘들을 학습하는 게 필요하다. 왜? 이 어휘들이 나의 것으로 정확하게 자리매김되어 있으면 그 어떤 과목의 책, 그 어떤 과목의 교과서를 공부하더라도 그 교과서를 빠르게 이해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 교과서에는요, 이렇게 특정 과목에서 학습하는 특정 과목의 개념을 알려주는 개념어휘가 있습니다. 이 교과서 개념어휘 보이시죠?
국어에서 인물, 장면 이런 거 배웠어요. 자, 수학에서는요. 어떤 개념 어휘를 학습하죠? 단위, 분류, 기준 보이시나요? 자, 그리고 통합교과서 있어요. 우리 어머니들이 봄교과서, 여름교과서 하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계절의 이름으로 쓰여있는 이 통합교과서에서 신체, 감각, 통일, 애국가 이런 거 했대요. 자, 그리고 안전한 생활에서는요. 이번에 재난, 비상구, 감염병 이런 거 했답니다. 이 감염병 나오니까 어머 낯설지 않다, 그죠? 자, 중요한 건 여러분 이런 어휘들을 우리 아이들이 각 과목에서 학습을 하는 거예요. 이걸 개념 어휘라고 합니다. 자, 교과서 어휘를 공부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교과서는 크게 두 가지의 어휘를 학습하는구나. 첫 번째, 모든 과목에 나올 수 있는 기본 어휘, 그죠? 그리고 특정 과목의 개념을 알려주는 개념 어휘. 이 두 가지가 균형 있게 학습되어져야 우리 아이의 어휘력 실력이 올라간다. 학습 능력이 올라간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볼게요. 자, 그러면 이 어휘들을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 좀 방법적인 거 알려드릴까요? 자, 어휘력 수직 상승의 비밀 두 번째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많이 쓰이는 어휘부터 공부하래요. 자, 제가 우리 어머니들과 함께 기본 어휘라는 거 이야기했어요. 어떤 과목 교과서에나 나올 수 있는 어휘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 기본 어휘는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은 방법일까요? 많이 쓰이는 순서대로. 자, 화면을 보시면 생일이란 어휘와 탄신이란 어휘가 있어요. 자, 생일이랑 탄신은 사실은 같은 뜻이죠. 유사한 어휘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어휘를 다 알면 좋아요. 물론 다 알면 좋아요. 다 알면 좋지만 생일을 먼저 하는 게 좋을까요? 탄신을 먼저 공부하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생일이에요. 왜요? 훨씬 자주 나오고 훨씬 많이 쓰이거든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영면에 드셨다. 사망하셨다. 자, 영면, 사망 다 알면 정말 좋아. 그죠? 자, 다 알면 정말 좋은데 우리 이왕이면 어떤 어휘부터 먼저 익히면 많이 쓰이는 어휘부터 먼저 익히면 훨씬 학습에 유리하더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어휘에도 20대 80 법칙이 통하기 때문이죠. 자, 20%의 고빈도 어휘가 전체 어휘 사용 빈도의 80%를 차지합니다. 그러니 이왕이면 많이 쓰이는 어휘부터 학습해야 우리 아이가 교과에서의 장악력을 가질 수 있다는 말씀 드렸어요. 자, 기본 어휘는 여러분 어떻게 공부하라고요? 많이 쓰이는 것부터. 자, 이제 또 다른 수직 상승의 방법 하나 볼게요. 우리 기본 어휘는 많이 쓰이는 것부터 하라고 했어요. 교과 개념 어휘 있었죠? 자, 교과 개념 어휘는 어떻게 학습하는 것이 정답일까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모르는 어휘만 골라서 학습할 거예요. 자, 우리 어머니들과 함께 교과서의 지문을 한번 보실 건데요. 그 이전에 저와 함께 메타인지라는 것부터 배우고 가실게요. 자, 메타인지는 아마 들어보셔서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일 수도 있어요. 자, 메타인지는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하는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즉, 내가 알면 안다, 모르면 모른다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이 메타인지인데요. 사실 이 능력이 우리가 정말 공부 잘한다고 말하는 최상위 0.1%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학습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요. 무엇을 딱 받아들였을 때 내가 아는 거야, 아는 거네 하고 재인지를 해요. 무엇을 받아들였을 때 내가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네, 그럼 이거 집중적으로 공부해야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르는 것은 어떻게 집중적으로, 아는 것은 패스.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최상위의 이 학습 능력을 가진 친구들은요. 이렇게 시간 조절이 되는 거예요. 아는 것도 다시 하고 모르는 것도 다시 하고 아니에요. 아는 것은 과감하게 패스, 모르는 것은 집중적으로. 그러니 시간 대비 학습 능률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그냥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었어요. 자, 같이 한번 우리 3학년 곧 만날 텐데요. 이제 3학년이 되면 배우는 과학교과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과학교과서에 이러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측정이란 탐구하고자 하는 대상의 길이, 무게, 시간, 온도를 재는 것을 말합니다. 대상에 알맞은 측정 도구로 측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는 게 나왔어요. 자, 이것을 읽고 우리 아이가 정확하게 아는 것은 길이, 무게, 시간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 어휘는 따로 공부할 필요가 있다, 없다? 과감히 패스해도 된다는 거죠. 자, 우리 아이가 이것을 읽고 나 측정은 처음 들어봐서 좀 헷갈리는데 이런 의미라고 하는데 어려워. 측정 도구가 무엇이는지 모르겠고 특정 도구가 뭘 말하는 건지 모르겠어. 자,
애매하거나 모르는 것들을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학습에 훨씬 유리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어머니들과 함께 교과서 어휘부터 공부하세요. 그런데 교과서 어휘는 기본 어휘와 교과 개념 어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잘 공부하는 게 중요합니다. 말씀드렸죠? 기본 어휘는 어떻게 해요? 많이 쓰이는 것부터 한번 공부해 보세요. 교과 개념 어휘는 우리 아이가 정확하게 아는 것은 패스하고 어렵고 모르고 애매한 것은 집중적으로 학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2학년 정말 중요한 시기라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새로운 3학년에 진입해야 되는 학년이기도 하고요. 2학년까지 충분히 내실을 잘 닦아 나온 어휘를 바탕으로 3학년부터 본격적인 학습이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시기에 우리 아이들 어휘 능력이 어느 수준인지 어머니들 파악하고 계신가요? 자, 가까운 눈높이 러닝센터와 ES클래스에서는 우리 아이의 어휘 능력을 무료로 테스트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훨씬 더 재미있게 새학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어머니들께서 우리 아이의 어휘력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 가져주시고 학습에 더 많은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요. 자, 우리 어머니들 함께 서밋 어휘력도 검색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